야간 수업 118번째 야간 수업 강의 제목은 반도체로 재점화가 예상된다. 시도가 즉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즉 하이닉스를 이용해서 재점화 시도가 예상된다. 자, 그러나 지수가 연속성 있게 상승으로 전환 반등은 예상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반등은 할 수 있을 수 있어도 재상승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다. 섣불리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오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의에 집중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 그리고 강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사전 경고 없이 미리 강제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 미리 양해 구하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빨간 사과님, 송순둥님, 굿데이님 반갑습니다. 희망한 대로님, 시골알매님, 추태호님, 맥도날드님, 김광수님, 더블네임 푸른하루님, 네, 푸른하루님 오랜만입니다. 네, 자두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뭐 사과님도 계시고 자두님도 계시고 유튜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과일 가게가 잘 될 것 같네요. 네, 노림돌배님, 가정고모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반도체로 특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통한 시장의 강한 반등이 좀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월요일날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제 해외 증시 있었던 흐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강의 진행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심도 있게, 뭐 가장 빨리는 아니죠. 방송 주말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가장 심도 있게 다루는 방송은 해외 증시 흐름에 맞춰서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이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됐나 평일에 아침에 새벽에 한 6시부터 해주시죠. 5시 반에서 6시 반, 6시 사이에 해주시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가장 빨리 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다루는 방송은 몇몇 방송이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자,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호야님, 고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국내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국내 코스피 지수인데 2650포인트에서부터 우리 야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650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한 3주 정도 2500포인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
후퇴, 종합주가지수의 2500포인트의 공방의 후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치고받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치고받곤 할 것 같은데 반등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2600 정도까지,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싸움의 중요한 전선이, 공방이 2600포인트 싸움에서 2600 위, 2600 아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흐름에서 약간 좀 아래쪽으로 하단 밴드로 후퇴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난 상반기 동안 국내 증시는 상반기 동안에는 2500포인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끌어올리고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얘가 지금 선 그은데가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2500포인트 위로 치고 나가면 다시 또 끌어내리고 5월 중순까지 그런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2600포인트대로 올라탄 게 6월 달부터죠. 근데 그래서 그동안 싸움은 2600포인트 중심의 싸움이었습니다. 2650, 2550, 그리고 다시 또 2650 이런 싸움이었는데 이제 싸움의 양상이 약간은 2500포인트 아래로 다시 하방 밴드로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약간 주 초반에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문제는 이제 이게 반등이 양적이냐, 네. 아니면 연속성이 있느냐. 다행이네요. 지금 동시 접속사 수가 500분이 넘어갔는데 다행히 안 끊기고 유튜브 약간 좀 딜레이는 있긴 있는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끊겼나 보다 유튜브. 네, 사무장님. 네, 버퍼링 나는 것 같아요. 예, 버퍼링이 지금 제가 봐도 나긴 하는데 이게 고민이네.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저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가 상당히 느려지네. 녹화를 해서 올려야겠네요. 예, 이게 앞으로는 이게 고민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장비도 싹 다 바꾸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잠깐 나오다가 지금 이런 거죠? 네. 이게 렉이 걸리는데 한번 잠깐 기다려 보죠. 네. 예. 예.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예.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네. 참. 야, 유튜브가 잘 되다가 또 그러네요. 이게 버퍼링이 웬만하면 이게 한 3초, 5초 정도 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아예 컨트롤을 하지를 못하네. 네, 다시 붙지를 못해요, 보니까. 인터넷도 가장 빠른 걸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잠깐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기술팀에, 한국경제TV 기술팀에 좀 요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죠.
유튜브를 틀었는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잘 내려가다가 스트리밍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장비까지 싹 바꿔봤는데 지난주에 잘 좀 됐다가 다시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네요. 어, 어, 네. 아, 그거는 나갔다 들어왔다 들리시는 거는 앞에 녹화됐던 부분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동시 접촉자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문제 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하루 참 이게 자, 네, 지금 유튜브가 안 돼서 유튜브가 안 돼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가 하다가 또 끊겼어요. 예. 자, 어, 일단은 이 방송을 그냥 녹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예. 네.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얘기,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되면 모르는데 꼭 500명 이상 넘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을 건단 말이에요. 방금 정상적으로 잘 돼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는 한 번 더 됐었고 참 이거 송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지금
유료도 다 막힙니다. 유료든 무료든 상관없이. 예. 예. 예, 제가 지금 모두 막히는 상태인데요. 예. 일단은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한번 접고 12시에 밤 12시 에 녹화 방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녹화 방송으로 밤 12시에 올려놓을게요. 그때 한번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리시는 거는 유튜브 지금 나오는 거는 한 몇 분 전 거가 지금 들리는 거고요.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잘 됐는데 오늘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유튜브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안 돼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싹 장비도 바꾸고 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지난주에 잘 나왔잖아요. 그쵸? 2,000명 가까이까지 접속을 했는데도. 근데 오늘은 보니까 다시 또 500~600명이 넘어가니까 또 끊겨요, 보니까. 자, 이건 또 뭐지? 송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방송 계속하게. 프리즘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음봉으로, 좀 양봉으로 나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면, 앞에서 음봉이 나왔다 양봉으로 전환돼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럼 미국 시장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 그리고 스탠앤푸어는 보합 마감, 다우존스 지수도 그냥 보합 마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새로울 것은 없었다. 예. 미국 시장은 새로운 건 없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시간의 거래에서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를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많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새로운 반도체 생산 및 그리고 새로운 장비와의 결합 및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장비와 소재, 한국으로 따지면 ISC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한테 HPSP나 지금 요즘 강세죠. 지난주 다시 월요일 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미국 증시는 시가는 마이너스 1% 전후로 출발했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좋게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다시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ASLM이라든가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미국 시장 엔비디아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양봉이긴 한데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 나왔다가 2.85% 그때 양봉으로 잘 마감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마이너스에 약간 그렇지만 아래 꼴이 달렸죠.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제 미국 시장은 새로운 건 없었어요. 특별한 것도 없었고 임팩트 있는 것 중에서는 다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도 마이너스 권대에서 양봉으로 1% 반등 나오고 스탠포도 마찬가지. 근데 왜 마이너스 1% 빠졌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 마이너스 1% 빠져서 출발해 전후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이대로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에 대한 불씨가 미국 시장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락에 대한 우려감, 불씨가 남아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면 특히 유럽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프랑스 증시예요. 굉장히 긴 아랫골이죠. 그대로 그냥 골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 시가 직후에 1% 폭락 나왔다가 쭉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0.38% 빠지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프랑스 증시 양봉으로.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최저가로 끝날 뻔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왜 다행히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온 게 왜 다행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 보시다시피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불안해요. 홍콩 마이너스 2%, 특히 중국의 금융위기, 부동산발 금융위기, 중국판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2% 급락 나왔죠. 홍콩이. 연중 저점 지금 깨고 가고 있죠. 주봉 이게 주봉이에요. 얘가 일봉이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연중 최저점 종가 기준으로는 깼단 말이에요, 홍콩에. 자, 그리고 홍콩뿐만 아니라 베트남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4% 폭락했어요. 4.5%. 그러니까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홍콩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되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혹은 터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부채가 약한 부채 규모가 많고 외국 자본한테 굉장히 취약한 근데 그동안 상승했던 나라들에서 지금 돈이 회수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트남, 유럽에선 터키 3.8%. 그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3%, 4% 가까운 음봉 두들겨 맞죠, 터키도. 굉장히 강세죠. 환율은 아작났는데 주식으로 커버가 됐어요. 터키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2,500 겨우 회복했는데 홍콩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는 거는 이제
베트남도 또 어제 그다음 무너지고 금요일 날. 이제 아시아 끝나고 유럽으로 가서는 터키가 또 무너지고. 근데 무너진 게 폭락하던 게 무너진 게 아니죠. 계속 올라가던 신고점 가까이 뚫고 올라가던 강력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거죠, 이제. 자, 그리고 그것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도 뭔가 어딘가에서 지금 자금 회수령, 그래서 연중 저점 형태를 거의 깨는, 직저점 형태를 깨는 형태들이 철렁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다행히 유럽은 수습을 했죠. 미국도 마이너스 1% 출발했다가, 만약에 이게 금요일날 무너지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분위기상으로는 만약 여기서 그냥 미국이 약간이라도 됐다면 거의 이건 이제 약간 뭐 투매성 단기 급락에 대한, 이게 나스닥 스탠드프 500 지수거든요. 4,600포인트에서 지금 250포인트, 5% 정도 빠졌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일선에 대한 리스크, 터치 리스크, 나스닥은 깨졌고. 자, 그런데 다행히 이게 수습을 제가 봤을 땐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게 있어서 수습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제 유가라든가 스탠드프 500으로 가면 로스스토어, 그리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제네럴 홀딩스, 이펜 서브 시스템즈,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그래서 국제 유가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좀 강세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나스닥 100으로 건너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LM 홀딩스, 반도체, 그리고 얘도 반도체, NXP 세미컨덕터,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강세였던 엔비디아나 혹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이나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발주를 주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보니까 ASLM 홀딩스, 반도체 장비 회사죠. 주로 저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오늘 해외 증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아멕스 증권 브로커나 원유 서비스나, 그러니까 주도주 종목군은 아니에요. 업종에서 강세를 보인 게.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주도 종목입니다. 자동차 제조, 테슬라라든가.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의 흐름을 바라본다면 상승은 나름 반도체 장비 소재가 좀 어느 정도 이끌었다. 근데 그것이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구글, 아마존,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장비나 소재나 이런 어셈블리나 이런 쪽이 더 강세했다.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HBM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좀 지수는 굉장히 좀 의외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지금 봤을 때는 한번 어제 미국장 흐름을 본다면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시가부터. 그리고 반면에 수익률 게임은 계속 하이닉스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좋았는데 하이닉스가 다시 좀 약간은 다시 12만 원대 회복,
그래서 2차 전지주 하락한 테슬라죠. 마이너스 1.7%. 테슬라의 하락세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걸로 말미암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 둔화, 그리고 그것이 중국 전기차 시장들의 파산, 그래서 리튬 가격이라든가 배터리 가격의 급락, 과잉 생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 때문에 지금 차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국내 시장의 2차 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죠. 특히 삼성 SDI를 보면 지금 연중 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회복하는가 싶었던 에코프로 PM,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PM은 LNF라든가 실적 둔화가 이제 눈에 나오기, 중국 업체들의 실적 둔화가 먼저 나왔고, 이제 국내에서는 여기에 실적 둔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관련주들은 좀 강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재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LNF라든가 이렇게 이제 고점을 찍고 물론 지금 무너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보다 더 센 하향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반등은 잠깐 나오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은 한번 시도해 볼 거라고는 했죠. 근데 그 반등이 좀 실패된 케이스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죠. 반등이 연속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연속성은 좀 어려워 보여요. 자, 그래서 국내 종합주가지수도 싸움의 모양이 상단 밴드 2600포인트 전후에서 2500포인트 하단 밴드로 약간은 그렇게 이렇게 좀 조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뭐 JD.com이나 그리고 핀디오디오 대중국 관련주들이죠, 다 급락이에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인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구글, 부킹홀딩스, 여기는 호텔 매칭 업체잖아요. 덱스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업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진 뒤로 메타 플랫폼,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덱스컴, 뭐 이런 지금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조차도 호텔 장대 음봉으로 들락거리고 있죠. 캠캐스트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일단은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단기적인 조정이 그래서 한번 나왔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반등 여부인데, 반등은 한번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특히 미국도 지금 보니까 ASLM 홀딩스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나 보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또 이게 연관성이 높잖아요. 테슬라 주가를 보고 2차 전지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를 보고 하이닉스라든가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형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상당 부분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네,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이 국내 증시가 하이닉스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수익률 기회로 좀 컴백 가능성, 이번 주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져요. 문제는 주 전반부는 일단 반도체로 상승 시도. 상승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반도체 강세로 지수 반등 시도가 좀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8월에는 FOMC가 없다. 대신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8월 24일에서 25일 사이 있죠. 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뭐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점쳐볼 수 있는 어느 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렇게 막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리를 워낙 0.75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0.25 혹은 동결 이야기 나오니까 주가가 좋았지만 이제는 지금 CPI 지수도 3.1로 다시 우상향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80달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지금 미국도 어제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유가 서비스 업종들 쉐브론 텍사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우 30 종목에 본다면 쉐브론 텍사코 특히 WTI 유가가 다시 80달러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얘가 80달러인데 계속 지금 80달러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한 달 내내. 그래서 CPI 지수라든가 이런 걸 좀 무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지금 눈치 보기 장이에요. 보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빠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급브레이크 걸고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상향했던 종목군들은 탈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터키 같은 나라. 불안하지만 계속 올랐죠, 그동안. 터키 환율 보면 뭐 말도 못하죠. 주식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어제 이제 3% 장대 음봉. 아시아에서는 성장이 가장 유력시 잘 진행되고 있던 베트남, 중국의 대항마이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어제 4%, 4.5% 폭락 금요일날. 뭔가 자금들이 이제 회수를 하고 주식에서 회수하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작은 나라에서 그 취약한 나라에서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종목군들에서 먼저 탈출 현상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종목들은 이제 신고점에서 무너진 애플이라든가 많이 흔들렸죠. 애플도 198달러에서 174달러 10% 넘게 빠졌네요. 월봉으로 보면 이런 형국.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신고점 찍고 무너진 거니까 애플도 그렇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지난 한 달 정도 나온 형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시장이 이제 그동안 빠졌으니까 이런 대형 종목들이 이제 사람들이 눈치가
떨어지는 쪽에 또 이렇게 베팅을 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추격 매도가. 국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하이닉스가 제가 보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추격 매도를 하겠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잠깐이지만 반등, 되돌림에 살짝 어느 정도 이번 주 초반에는 반등 가능성,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들,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급등 나아가면서 어찌됐든 흔들렸던 2차전지 하락을 좀 수습은 해줄 것 같아. 수습은.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난해하게 느끼는 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먹을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에 급락 나와도 돼. 근데 들려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기대감이 막연하게 없었지만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제 엔비디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고 막상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데서 혹은 엔비디아 실적이 막상 좋게 발표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또 맞고 또 떨어지는 형태. 반등이 어설프게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한 번, 두 번 이런 어떤 흐름이 홍콩도 저가를 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발 리스크들이죠. 우리나라는 바로 또 옆에 있으니까 저는 가장 그래서 좀 힘든 종목이 이번 주에는 화학 종목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화학주들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화학 제품의 상당 부분은 거의 다 중국 쪽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유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를 들여와서 경유, 휘발유 이렇게 이제 쭉 화학 제품을 만들면 대부분 중국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딜레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화학이고 제가 뭐 그때 그걸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어차피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이 안에서 돌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주 초반에는 야 이게 왜 반등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뭐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테마주들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수가 좀 가는가 싶을 때가 다시 또 이렇게 제한적인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계속 끌고 가기는 좀 버겁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뭐 좋게 나온다 한들 이미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신테마주 로봇이 될 수도 있고 혹은 NFT 관련주들일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해외 증시 보니까 보안 관련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날리는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정규장보다 시간의 거래가 지금 더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이 묘하게 볼까요? 장 끝나고 나서 10%씩 폭등락이 나온 게 다 바이오 종목군들이에요. 여기 팔로알토 네트워크 23.52 $233 12% 정도 상승했어요. 12.35% $25 64로 마감됐네요. 233.21달러 그래서 12.35% 상승 팔로알토. 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빠진 종목도 또 보안업체입니다. 가장 시간에 거래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도
보안업체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것도 28% 폭락. 28.53% 폭락. 10달러 10.9달러 빠져서 27달러 3센트로 마감됐네. 다행히 이게 종목이 작은 거죠.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니까 57만, 보통 막 180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거래가 좀 작아요, 보니까. 자, 중요한 건 미국장이 지금 어제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큰 변동성을, 지수는 제자리 놓고 유가 서비스 업종, 국제유가 관련주, 쉐브론 텍사코라든가 유가 서비스 업종하고,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반도체는 긍정적인데 또 떨어진 것들은 디지털 컨텐츠예요. 대중국 관련 JD.com, 핀디오디오, 뭐 중국 종목이 그렇다 쳐도 에어비앤비나 구글이나 그리고 넥스컴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메타 플랫폼, 아마존, 대부분 디지털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을 또 주도했습니다. 반등도 나왔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오데이터, 다오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서로 엇갈림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가장 많이 지금 시간에서 떨어진 것도 얘들이고 가장 폭등한 것도 좀 이쪽이고 정규장에서는 대부분 또 빠졌다가 반등도 나왔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일단 반등을 염두에 두고 공략해 볼 만하다. 시가부터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그냥 패스, 너 혼자 먹어라 하고 그냥 패스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테마, 뭐 로봇이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주든지 새로운 테마가 하나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쪽으로 기다렸다 붙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울 건 없다. 시장에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네.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다. 다만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HBM이죠. HBM 관련주들이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수도 약간은 우회성을 딛고 반격을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다. 반도체 힘입어서 하이닉스나. 근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한 주 내내 끌고 가기는 좀 벅차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는 다시 2500 아래로 되돌리는 현상이 주 후반부 예상된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매매는 반도체 속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테마, 초전도체든지 아니면 로봇이든지 이런 새로운 테마들이 주 후반부에서부터는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렸다면 그걸 노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매매하기에는 참 괜찮은 장으로 판단된다. 근데 그것이 반대로 해야 될 걸로 보여진다. 지수가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나도 확인하고 2600 근처에서 사면 꼼짝없이 물릴 것 같고 2550 넘어가면 반대로 2500 아래로 깨고 잠깐 내려왔을 때 사면 한번 먹여주는, 그래서 수익 매매장이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를 올라올 때 이용해서 좀 털고 나오는,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잭슨홀 미팅에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주가가 움직였다면 오히려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 잭슨홀 미팅에서 호재 발표 나오면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2570이든 600이든 때리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고려해봐서
매매를 수익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전략을 한번 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주 종목군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말고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재 시간 10시 55분인데요.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께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괜찮았는데 장비 다 바꾸고 나서 오늘 보니까 아까 600명 넘어갈 때 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렇게 좀 12시까지 녹화 방송으로 그렇게 이런 경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포커스 맞춰서 한 주간 더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8번째 반도체 재점화 시도 예상된다 지수. 그러나 종합주가 지수가 반도체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 보인다. 그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현금화하는 그런 주 초반에는 오히려 매수해서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다 같이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788로 인사를 대신 가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자, 왜 이게 문제가 된 걸까?